자, 중계기 분석에서 그 변수 선별을 위한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프에서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p 값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별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굿니서 핏 방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p 값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 언급을 한 것처럼 그 회귀 모형 안에는 그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만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판단할 때 우리가 p 값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p 값이 작은 그런 예측 변수들만 선출을 해가지고 회귀 모형에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AIC 그리고 이제 BIC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런 그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정계수를 이용한 변수 선별이 되겠는데요. 자,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계수의 값이 클수록 그 모형이 데이터를 그만큼 잘 설명한다. 그래서 결정계수가 큰 그런 모형을 이제 선별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그 결정계수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모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정계수를 이용을 하되 이제 결정계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우리가 뒤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p 값을 고려한 그 변수 선별부터 볼 텐데요. 그 p 값을 통해서 변수를 선별하는 것은 그 안에 또 세 가지 그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진 선택은 우리가 보통 for s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for selection은 뭐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 널 모델에서 그 예측 변수를 모형에 하나씩 포함을 시키는데 어떤 예측 변수를 포함시키냐면 그 반응 변수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p 값이 가장 작은 그런 예측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전진 선택 혹은 forward s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p 값이 작은 그런 예측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는데요. 계속 포함을 시키다가 더 이상 p 값이 우리가 정한 유의수는 알파, 예를 들면 알파를 뭐 5%로 할 수도 있고 또는 10%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유의수를 정했을 때 그 유의수보다 큰 거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걸 스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형에 계속 포함만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전진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후진 제거인데요. 이 후진 제거는 전진 선택의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회귀 모형 안에다가 그 갖고 있는 모든 그 예측 변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p 값이 가장 큰 거부터 순차적으로 모형에서 제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후진 제거 혹은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후진 제거를 통해서 이제 변수를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다가 더 이상 제거할 것이 없다라면 스탑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남겨져 있는 예측 변수들의 p 값이 모두 다 우리가 정한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면 그러한 예측 변수들은 반응 변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에서 빼낼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계속 빼나가다가 p 값이 이제 작은 것들만 남게 되면 스탑을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후진 제거,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전진 선택이라든가 후진 제거 같은 이런 방법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사실은 조금 쓰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그 실험계법 그 데이터와는 다르게 그 직교성과 같은 성질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즉 직교성이란 성질이 만족이 되면 이 변수들 사이에, 즉 X 변수들 사이에 그 완벽하게 독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회귀 분석에서는 그 예측 변수들 사이에 서로 완벽하게 독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진 선택이라든가 후진 제거를 통해서 변수를 선별을 하게 되면 간혹 변수 선별이 제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이렇게 섞은 방법이 바로 단계적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스텝와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계적 회귀라고 하는 것은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합친 것인데, 즉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을 넣고 빼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변수들의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게 바로 단계적 회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은 모두 다 p 값과 유의수 알파를 비교해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AIC와 BIC를 고려한 그 변수 선별이 됐는데요. 먼저 이 AIC라고 하는 것은 그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BIC라고 하는 것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보통 약자로 그냥 AIC, BIC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그 AIC와 그 BIC를 산출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그 식을 잘 보시면 식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식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2 그리고 ln 그리고 n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maximum likelihood 펑션을 얘기하는데요. 이 maximum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말로는 이것을 가능도 함수 최대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능도 함수를 뭐 예전에는 이것을 뭐 우도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확률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근접하다면 근접한 확률이 높을수록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L이라는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이라는 값이 지금 보시면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0과 1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보시면 앞에 이렇게 l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로그인데요. 즉 로그 함수를 취했습니다. 이 로그 함수의 0과 1 사이의 x값 범위 안에서는 로그 함수는 음수를 갖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였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2배 lnA라는 이 값은 양수를 갖게 됩니다. 즉 L 값이 클수록 이런 경우는 그 AIC, BIC 값은 그 작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L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니까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이 그 마이너스 2배 LNL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AIC는 앞에 쪽에 이제 EK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BIC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K의 LN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본다라면 결국 마이너스 2배의 ln의 L이라고 하는 이 값에 의해서 이 AIC와 BIC라는 지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C의 BIC의 값은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 점프 같은 경우는 AI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시면 AIC에 여기 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correct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AIC 지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뭐 기본적인 형태의 꼴은 그 AIC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IC와 BIC를 가지고도 이제 변수 선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 결정계수를 고려한 변수 선별이 되는데요. 이 결정계수를 고려한 변수 선별은 그 사실은 P값이라든가 또는 AIC, BIC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이용하는 반면에 결정계수라는 것은 앞에서 한 것처럼 그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모형이 그 데이터를 그만큼 잘 설명한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학교에서는 별로 그 아주 많이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주로 이 P값을 이용한 앞에서 언급했던 전진 선택이라든가 뭐 후진 제거 또는 단계적 회귀 같은 이런 군의서 핏 방법을 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실무를 보다 보면 이런 P값을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있냐면 변수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될 때는 그 P값을 가지고 그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측 변수의 수가 실제 공정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개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P값을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 결정계수를 이용한 변수 선별이 실무적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점프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이 시멘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 선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선별을 하는 것도 역시 그 중요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툴바에서 fit y by x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y에다가는 y를 집어넣고 그리고 4개의 x를 여기 그 모델 박스에다 이렇게 애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 선별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personality를 갖다가 그 뭐로 바꿔주냐면 이것을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스텝 와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텝 와이즈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음과 같이 그 스테바이즈 컨트롤 다이alog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이alog 박스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스타핑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핑 룰은 뭐냐면 그 변수 선별을 하는 그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이 콤보 상자를 눌러보면 현재 디폴트는 그 미니멈 BIC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를 보면 미니멈 AIC 그리고 P-value threshol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P-value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AIC, BIC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법은 여기 있는 스타핑 룰에는 없고요. 그건 어디 있냐면 그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 스테바이즈 핏 쪽에 있는 그 빨간 사각형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all possibl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이 그 방법을 all possible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 가능한 모든 모델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서 가장 결정 개수가 큰 게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모든 모델을 다 만든다라는 뜻에서 메뉴 이름이 All Possible Mod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P-value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타핑 룰을 자, P-value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P-value probability to enter 그리고 probability to leav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변수를 선별할 때 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하고 모형에서 이렇게 빼내는 경우 그때의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dir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direction을 클릭을 해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forward, 한 가지는 backward, 나머지 하나는 mixed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변수를 선별할 때 변수를 계속 선택만 하는 경우는 forward selection이라고 불렀고 거꾸로 풀 모델에서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은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mixed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value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할 때는 제가 그 mixed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mixed로 바꿔줍니다. 자, 이걸 믹스드로 바꾸니까 그 위쪽에 있는 그 probability to enter와 probability to leave 쪽에 있는 값이 0.25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이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유일순 알파를 대개 5%로 두지만 이런 변수 선별할 때는 유일순 알파를 5%보다는 다소 큰 값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많게는 지금처럼 그 25%까지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유일순 알파를 5%로 굉장히 그 작게 두게 되면 쉽게 말하면 변수를 선별할 때 변수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이걸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이 넣었다 뺐다를 하는 게이트가 굉장히 좁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유의수를 결정하는데요. 여기는 이 그 25%는 조금 과도하게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한 1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15 그리고 얘도 0.1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for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을 섞은 그런 믹스드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때 유일순 알파는 각각 15%를 기준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별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는 go라고 써 있고 또 한 가지는 stop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t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o라고 하는 것은 이 go 버튼 누르면 그 점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수 선별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단계씩 어떤 게 선택이 되고 어떤 게 빠졌는지를 보고 싶다라면 맨 오른쪽에 있는 스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스탑은 사실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은 없는데요. 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경우에 이런 그 변수 선별 과정이 꽤 오랫동안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중간에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넣고 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넣어지고 어떤 게 빠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스텝 버튼을 눌러가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텝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스텝 버튼을 누르면 일단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네 개 체크박스 중에서 지금 현재 네 번째 엣지 변수에만 체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x1부터 x4까지 네 개의 엣지 변수가 있는데 그 네 개의 엣지 변수 중에서 x4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반응 변수 y하고 관계가 깊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P값이 가장 작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변수가 있으면 그 선택된 변수 왼쪽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SSE라든가 DFE 그리고 RMSE, R스퀘어 이런 지표들이 보이는데 이 지표들은 이 아래쪽에 선택되어 있는 예측 변수를 넣은 모델 같은 경우에 지표들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가 X4란 한 개가 선택이 되었는데 이 X4의 오른쪽에 있는 P값을 보니까 0.00058, 즉 P값이 5%도 훨씬 작은 모델이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스텝을 누르겠습니다. 자, 스텝을 누르니까 이번에는 X1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이제 X4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다음에는 X1이 관계가 가장 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X1에 대한 P값도 역시 우리가 정한 15%보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모형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X2하고 X3가 남아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스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X2라고 하는 것에 체크가 됐습니다. 이 X2를 보니까 X2의 P값 역시 0.05이기 때문에 15%보다는 작아서 모형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X2라고 하는 것이 그 모형에 포함이 되니까 X4의 그 P값이 0.2054로 15%보다 커졌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예측 변수가 들어왔을 때 다른 예측 변수의 P값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이런 예측 변수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중공소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다중공소성이 존재하는 모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X4라고 하는 것을 모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프가 제외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 X4에 대한 P값이 15%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서 이 X4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스텝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되면 X4가 모델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조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합이 뭐냐면 X1과 X2가 포함되어 상태에서 X3가 포함되는 그런 조합은 아직 만들어 보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스텝 버튼을 눌러서 X3가 모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스텝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3라고 하는 예측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그 X3의 P값이 우리가 정한 그 1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별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 선별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변수 선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선별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mak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밑에 보시면 run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make 모델을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눌러볼까요? 그 make 모델을 누르면 우리가 선별한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핀 모델 대화 상자 안에 설정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make 모델이 됩니다. 자, 창을 닫고요. 자, 이번에는 run 모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run 모델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핀 모델 대화 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미니멀 레포트라고 하는 그 엠퍼시스를 줬을 때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ke 모델을 선택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run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이제 P값을 토대로 이제 변수를 선별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해봤는데요. 자, 이거를 요번에는 다른 스타핑 룰을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창을 닫고 다시 한번 핀 모델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는 리콜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불러집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스테바이즈 컨트롤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핑 룰을 BIC를 이용할 텐데요. 이 BIC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P-value 같은 경우는 우리가 forward selection과 그리고 backward elimination을 섞은 믹스드 방법을 이용했지만, BIC를 이용하거나 또는 AIC를 이용한 변수 선별에서는 direction을 forward selection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orward selection을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변수가 선별이 되는지를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스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스텝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변수가 순차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BIC나 AIC에서는 스텝 버튼을 누르면 결국은 모든 변수들이 다 선택이 되는데요. 이 모든 변수 선택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스텝 히스토리 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 BIC 지표가 나와 있는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을 보시면 그 BIC 값이 스텝을 거치면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 네 번째 스텝에서는 오히려 그 BIC 값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에서 BIC 값이 가장 작은 경우는 세 번째 스텝의 결과가 가장 적은데요. 이럴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세 번째 스텝에 있는 옵션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하면 그 위쪽에 X3가 빠진 결과가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BIC를 가지고 변수 선별한 결과는 X1과 X2 그리고 X4가 포함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BIC를 이용한 방법을 쓸 때 조심을 할 것은 AIC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얘는 그 p-value라는 지표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된 변수를 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p값을 확인해 보면 X1과 X2 같은 경우는 당연히 p값이 5% 작지만 X4 같은 경우는 지금 p값이 15%보다 아니 5%보다도 훨씬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X4는 모형에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C나 BIC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별된 변수들의 p값이 우리가 설정한 5%, 일반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킬 때는 5%라는 기준을 이용하는데요. 그 기준보다도 작은 것들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BIC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AIC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C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이 Remove All을 누릅니다. 자, 그럼 선별된 변수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스텝와이즈 핏 쪽에 가보면 그 빨간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클리어 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리어 히스토리를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스텝 히스토리 쪽에 있는 그 결과물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대화 상자를 다시 띄울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스탑핑 룰을 AIC로 이제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디렉션은 자, forward selection을 이용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텝 버튼을 눌렀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맨 왼쪽에 있는 고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훨씬 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라는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이 AIC에 의한 결과도 뭐냐면 X1, X2, X4가 포함되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스텝 히스토리를 보시면 그 AIC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스텝에 있는 그 AIC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세 개의 변수가 선별이 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값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AIC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된 변수의 p값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p-value에 의한 방법과 그리고 그 AIC, BIC에 의한 그 변수 선별 방법을 봤는데요. 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 선별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요 위에 있는 자, Remove All을 눌러서 다 이제 선택한 것을 없애주고요. 마찬가지로 스텝와이즈 핏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서 자, 여기서 Clear History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스텝 히스토리 쪽에 있는 결과물들이 다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정 개수를 이용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스텝와이즈 핏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All Possibl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l Possible 모델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 대화 상자의 내용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있는 그 박스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maximum number of terms in a mod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회계식을 만들 때 그 회계식 안에 포함되는 최대 항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즉 예측 변수의 개수가 아니고 항의 개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x라는 변수 말고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측 변수는 x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만 항은 x도 있고 x의 제곱이 있다라면 항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 변수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에 포함되는 텀, 항의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한하는 이유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도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 항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x1부터 x4까지 4개의 예측 변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높은 차수가 4개의 예측 변수가 다 포함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숫자가 4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number of best model to 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 4개의 변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4개의 변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델은 예측 변수가 하나가 포함되는 모델 4개하고 예측 변수가 2개가 포함되는 모델 6개, 그리고 예측 변수가 3개가 포함되는 모델 4개, 그리고 예측 변수 4개가 다 포함되는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 변수 4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측 변수 수가 4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다면 만들어서 봐야 될 모델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개수별로 상위 몇 개씩만 출력을 시켜라 라는 옵션이 바로 여기 있는 number of best model to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4로 되어 있는데 이 4를 갖다가 2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2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예측 변수가 하나가 포함되는 모델도 2개, 2개가 포함되는 모델도 2개, 3개가 포함된 모델도 2개, 이렇게 상위 2개 모델만 출력을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체크박스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그 회귀 분석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실험계법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x1과 x2라고 하는 그 만약에 이제 실험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x1과 x2를 결합한 이 교호 인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x1과 x2라고 하는 그런 주인자는 P값이 커서 반응인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이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인트럭 텀은 P값이 작아서 반응인자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온 경우라면 그때는 이 주인자 x1과 x2를 모형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즉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그런 그 인트로션 텀을 모형에 넣으려면 그 모델을 구성하고 그 텀을 구성하고 있는 낮은 차수의 텀들을 모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낮은 차수의 항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걸 묻는 건데요. 즉 높은 차수의 항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때 낮은 차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인트로시 텀을 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체크를 하나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 그 분석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All Possible 모델 해가지고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All Possible 모델 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변수가 하나가 포함되는 모델, 2개가 포함되는 것도 2개, 3개가 포함되는 것도 2개, 4개가 포함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출력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줄이 표시가 되는 것은 그렇게 2개씩 출력이 됐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 지표가 좋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지표가 좋은 거냐? 바로 결정 개수가 가장 높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이 테이블을 보면 결정 개수가 가장 큰 거는 사실 모든 텀들, 즉 모든 예측 변수가 다 포함된 모델이 결정 개수는 제일 큽니다. 앞에서 우리가 결정 개수를 설명할 때 결정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x1부터 x4까지 4개가 다 포함된 모델의 결정 개수가 98.24%로 제일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정 개수가 제일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가성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측 변수를 만약에 x1과 x2 이 두 개를 포함시키는 모델을 보면 여기 있는 결정 개수가 97.87%입니다. 근데 예측 변수를 3개 포함시키는 모델 같은 경우는 결정 개수가 98.23%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델에 그 예측 변수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 개수의 증가폭이 사실 채 1%도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예측 변수를 하나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가 포함됐을 때와 네 개 전체가 다 포함됐을 때 역시도 그 결정 개수가 사실은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예측 변수를 3개나 4개가 포함되는 모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 개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하는 것은 여기 x1과 x2 그리고 혹은 x1과 x4 이걸 포함시킨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있는 결정 개수가 더 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그 current estimate 쪽에 선택한 두 개의 예측 변수의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run 모델을 누르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점프넷에서 이 변수 선별을 하는 그 방법을 그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그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은 뭐 결과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p-밸류를 가지고 변수를 선별했을 때하고 그리고 BIC나 AC를 가지고 변수 선별했을 때 결과가 좀 달랐고 그 p-밸류하고 결정 개수가 같게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제일 좋은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결정 개수를 이용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일단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p-밸류를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해 보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정 개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선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머신러닝 이쪽에서는 그 AIC나 BIC 같은 그런 지표를 써가지고 변수 선별하는 것도 아주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